네, 여기 보이시는 분께서는요, 제자리 멀리뛰기 3m 15cm를 뛰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고요, 이 엉덩이 부위가, 네, 엄청나게 멀리 날아갔죠? 네, 안녕하세요. 운동약학 박사 조준혜입니다. 저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질문 내용은 도약, 공중동작, 착지동작,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약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도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로만 떠들진 않죠. 저는 직접 이 실험을 통해서 오늘 컨텐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동작은요, 먼저 이 포물선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점프가 일어난다면요, 거리는 이미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점프하는 순간 거리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개가 없고 프로펠러가 없고 공중에서 나를 누가 밀어주지 않는 이상 내가 점프하는 순간 그 거리는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공중 동작과 착지는 무엇이냐? 네, 내가요, 이 도약으로 얻어진 그 거리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게 바로 공중 동작과 착지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2m 50cm밖에 도약을 못했는데 공중 동작을 잘하고 착지 동작을 잘해서 2m 70을 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도약 훈련을 안 하시고 점프력을 키우는 훈련을 안 하시고 공중 동작과 착지 동작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록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도약 훈련, 점프력 키우는 훈련들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점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분께서는요, 제자리 멀리뛰기 3m 15cm를 뛰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고요, 이 엉덩이 부위가, 네, 엄청나게 멀리 날아갔죠? 포물선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을 때 거리가 이미, 네, 184cm 가까이 몸이 날아갔습니다. 이미요. 그렇다면 이 184cm까지 날아갔던 그 원인은 뭐냐? 예, 점프력이겠죠? 도약력이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요. 점프를 하기 위해서 이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 화살표가 무엇이냐면 점프력이에요. 지면 발력입니다. 내가 이 지면을 미는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화살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점프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점프를 하기 위해서 지면 발력이 이렇게 작았던 지면 발력이 점프를 하기 위해서 점점점 커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래서 이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화살표의 크기를 잘 보시면요. 네, 점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펴고 있을 때, 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허리까지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큰 지면 발력입니다. 이렇게 점프력이 좋으니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엔 멀리 날아가서 3m 15c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2m 32cm를 뛰시는 분의 이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요 지면 발력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지면 발력이 올라오고 있죠? 이 지면 발력의 크기가 무릎을 피우는 시점에서 보면, 네, 내 허벅지 정도밖에 높이가 안 왔어요. 지면 발력이 약하다는 거겠죠? 지면 발력이 약하니까 점프력이 약한 거고, 점프력이 약하니까 몸이 멀리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안 날아가겠죠? 그래서 포물선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 위치했었을 때, 거리를 보니까요, 약 140c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0cm 가까이 차이가 났겠죠? 지면 발력이 약하니까, 즉 점프력이 약하니까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점프가 안 되니까 공중 동작도 할 수 없고요. 착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저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점프력을 많이 하셔야지 이 착지 훈련과 공중 동작 훈련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m 30cm를 뛰신 분과 3m 15cm 뛰시는 분의 지면 발력을 봤더니요. 네, 3m 15cm를 뛰시는 분은 체중의 약 3배 지면 발력을 쓰셨다는 거예요. 점프력을 자신의 체중의 약 3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가 100kg라면 300kg의 무게로, 그러니까 힘을 발휘를 해서 점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점프를 했다는 것이고요. 2m 30cm를 뛰신 분은, 네, 내 체중의 약 2.04배, 2배의 이 지면 발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점프력이 낮고, 그래서 결국엔 기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저는 강력하게 플라이오메트릭을 추천합니다. 이 플라이오메트릭이라고 하는 운동은 어떤 거냐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충격이 발생해요. 이때 몸은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근력을 발휘하고요. 그 강력한 근력을 바탕으로 점프까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근력을 바탕으로 한 근력도 좋아지고 근수축력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높이를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착지의 높이와
혈관과 거리가 무릎 부상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준행과 김로빈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준행은 바로 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cm에서 떨어지면요, 적어도 자신의 체중의 3배 이상의 충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더불어서 45cm에서만 떨어져도요, 자신의 체중의 4배의 충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 30cm에서 운동을 해주셔도 내 체중의 약 3배의 이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바벨이 없습니다. 혹은 바벨이 있어도 무겁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무겁게 했을 때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플라이오메트릭을 한다면 자신의 체중의 3배의 무게로 훈련하는 효과가 순간적으로 발생해요. 따라서 30cm에서 착지할 때 내 체중의 약 2~3배 이상의 큰 충격이 발생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내 몸무게 2~3배로 스쿼트하는 효과가 순간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 이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하시면 근력과 순발력을, 폭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제가 이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리 멀리뛰기는 도약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도약력, 점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동역학 박사 조준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